안녕하세요. 청중입니다. 오늘은 리스크 관리 중에 상장 폐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보면은 그 기업 사냥꾼들이 이제 거래 정지와 상장 폐지를 그 기업을 사서 그 폐지를 시키는 과정들이 있는데, 먼저 사채를 빌려 기업을 인수하고 그 다음에 유산 증자나 전환사채를 통해서 자금들을 많이 모읍니다. 조달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모은 자산들을 이제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를 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이끌어 나갑니다. 이게 기업 사냥꾼들이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이런 잘못된 기업을 사게 되면 상장 폐지에 걸릴 수가 있으니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기업 사냥꾼들의 그 방법들을 어떻게 미리 가려낼까 해서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의심하냐면은, 첫째, 최대 주주가 아주 자주 변경됩니다. 그리고 유상 증자가 많이 실시되고 전환 사채가 발생되며 유행 산업 같은 그 사업 같은 추진 등을 일어나고, 또 최대 주주 변경, 수반한 담보 계약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많이 뜨게 됩니다. 그런 이것들이 같이 겹쳐서 한 4개 정도, 그것이 같이 겹쳐서 온다면은 거의 기업 사냥꾼들의 그 MA로 의심할 수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코스닥의 그 1,500개 기업 중에서 조사한 결과, 옛날에 그 프로그램에서 했었죠. 조사한 결과 한 104곳, 약 7%가 그런 기업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4점을 기점으로 해서 4점 이상인 기업이 한 104곳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시총 941억에서 1128억까지가 94종목이 나왔고, 그리고 680억에서 이하가 한 10곳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6점짜리 다 해당되는 그런 종목이 10종목 이상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 이것을 읽어보면 이런 기업 사냥꾼 무자본 MA를 통해서 많은 그런 상장 폐지나 거래 정지의 위험에서 우리가 미리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최대 주주가 자주 변경되고 유산증자 실시, 또 전환사채 발행, 유행산업 추진, 최대 주주 변경 수반한 담보 계약, 또 불성실 공시법인, 이런 것들이 겹쳐서 뜬다면은 기업 사냥꾼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거래소 기준으로서는 경영권을 자주 변경하며 신산업 지출을 발표하고 유산 증자 시행 및 전환사채 발행,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고, 또 주가 급등 시 최대 주주의 주식 대량 매도, 이런 경향이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또 금융감독원 기준은 경영권이 작게 변경되고, 또 잦은 사명 변경, 이름이 자꾸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사업 진출 발표를 하고 유산 증자들을 공시하면서 납입길 등을 수시로 변경해 나가고, 또 경영권 변경 후 주가 급등,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링크를 달아놓을 것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감사 보고서
미대출한 셀리버리가 감사보고서 의절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요건이 발생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상장 폐지를 추진하고 있나 봅니다. 비상장 하려고 하는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상장 폐지 조건을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30억 미만의 그 2년 연속 됐을 때 상폐되고, 또 50억 미만의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 시장인 코스피 같은 경우는 50억 미만의 그 1년에 50억 미만의 매출액이 그 2년 연속 유지됐을 때 상폐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다 기본적으로 한 5년 연속 영업 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면 상폐된다. 이거 코스닥에 있는 거고요. 이것은 거의 알겠죠? 그리고 자본 잠식 있을 경우 상폐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먼저 관리 종목, 환기 종목, 그리고 증거금 100% 종목, 이 부분에 이런 종목들은 피해야 됩니다. 관리 종목이나 환기 종목 피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증거금 100%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그만큼 신용이 떨어졌기 때문에 증거금 100%로 잡아놓은 겁니다. 증거금 100% 종목이면서도 시비 발행이나 또 유사증자가 많이 일어난다면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2, 3년 적자, 연속으로 2, 3년 적자된 종목, 보통 3년 이상 연속으로 적자가 일어나면 거의 50% 이상 상장 폐지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는 20% 이하일 때 상장 폐지 위험이 높고요. 그리고 유동주식 비율이 30% 이하일 때, 그리고 유동주식 비율이 80% 이상일 때 그 종목은 위험해서 우리가 잘 관찰해 봐야 됩니다. 보통은 40에서 70%가 가장 양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에서 현금성 자산이 갑자기 급감할 때 횡령의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자본 장식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3년 적자 확대, 이런 경우는 거의 상장 폐지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한 논문에 의하면 그 유동 비율에 따라 상장 폐지를 미리 예방하는 확률이 이 유동 비율을 봐서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이 100% 이하면 매우 위험하고 200% 이상일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안전한, 우리는 그래서 유동 비율을 살펴보면서 상장 폐지를 미리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 보고서가 미제출된 기업이 조광페인트, 넥스트아이, 슈피겐코리아,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IHQ, 콤텍 시스템, 비보전 제약, 하림지주, 하나마이크론, 더 미동, 현대제과식품, 크라운 혜태 홀딩스, 동성케미컬, 크라운 제가, 장원테크, 버키 스튜디오, DNA 링크, 알파 홀딩스, 스킨앤스킨, 인바이오젠, KH건설, 한창, KH전자, AMP, 동성화이텍, LF세미, KH필룩스, 제넨바이오, IM, AD침스, 세원ENC, 이원컴퓨텍, 노블엠 MB, 그 다음 비덴트, IT센,
세종 메디칼, 휴림 로봇, 위메이드도 있군요. 미코, 카나리아 바이오 이렇게 지금 감사 보고서를 미제출한 기업입니다. 이거는 제출할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그 차트는 이런 기업들은 거의 200선 아래, 그리고 거의 하락합니다. 쭉. 그리고 또 상장 폐지된 기업들을 보면 한 3년에서 5년 사이 굉장히 한 두세 배, 다섯 배, 또 큰 게는 10배로 크게 올랐다가 그 다음에 한 2, 3년 동안 쭉 가라앉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거의 그렇게 비슷합니다. 아마 그런 세력들이 그 기업의 그런 것을 이렇게 쫙 늙혀놓고 먹고, 보통 그 개미털기라고 하죠.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이끌어나가는 그런 차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은 그런데 어떨 경우에는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레모나로 유명하죠. 그 차트를 보면 3년 동안 거의 한 적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쭉 우상향합니다. 차트가. 그래서 차트만 보면 시가총액도 약 2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천억 정도나 그 밑에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2천억이나 되고 마이너스 30억이나 되는 적자를 무려 그 3년 연속으로 그렇게 적자를 내는데 차트는 올라갑니다. 이거는 거의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거의 세력들의 장난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어떤 종목은 한 12월, 1월 달부터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3월 달에 쭉 빠집니다. 그러면서 상장 폐지가 되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12월, 1월부터 좀 조심하고,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급등한다. 그것도 시가총액 한 1,000억 이하, 그 재무제표를 살펴봤더니 좀 이상한데 하는 그런 기업은 상식적으로나 우리 그런 것은 건들지 않는 것이 오래 그 주식을 하면서 살아남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상장 폐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 종목, 환기 종목, 증거분 100% 종목은 피한다. 그리고 영업이익 2, 3년 적자 종목들은 우리가 유의한다. 보통 3년 이상 적자하면 거의 50% 이상이 상장 폐지였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가. 또 최대 주주가 15% 이하일 경우 거의 50% 이상이 상장 폐지였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20% 이하가 우리는 조심해야 그 이하는 거의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은 그 현금성 자산이 갑자기 급감하는 경우, 또 자본 잠시, 그건 당연한 거고요. 또 이익 잉여금이 3년 적자 확대될 경우, 그러니 그 유동 비율이 100% 이하일 경우, 부채 비율 또한 같이 봐야 되겠죠. 이럴 경우는 상장 폐지가 그런 당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차트만 보고 그 투자를 한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경남제약이나 또 그 상장 폐지됐던 전체적인 그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의 30종목, 한 40종목 쭉 살펴보면 갑자기 올랐다가 쭉 떨어지는, 그것도 한 3년에서 한 2, 3년, 짧으면 2, 3년 안에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종목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거의 작전 세력들이 다 그걸 먹고 나가는 과정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고 또 차트가 또 괜찮다 하고 속지 마시고, 먼저 재무제표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또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서 상자 폐지를 당하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0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서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무조건 투자하지 마시고 이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투자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자본 잠식이나 이익명은 3년차, 또 유동 비율, 자산과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지금 제출한 데가 장원테크가 있는데요. 보면은 내부자 거래에서 지금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처음엔 그 외국인들은 쫙 샀다가 지금 쭉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유동 비율이 지금 80%가 넘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20%, 30% 이하, 80% 이상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가 지금 17%, 그러니까 20% 이하면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최대 주주가 17% 정도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나요? 다른 기업들을 좀 봅시다. 여기 운용사별 보유 현황. 그러니까는 그 좋은 기업이면 여기 운용사별 보유 현황에 쫙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 있는 그런 증권사에 그런 한 5개, 한 3개 정도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 곳이 건강한 겁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을 그런 것이 더 높은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한번 저기를 살펴봅시다. 재무제표를 보면 자산에 유동자산,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나타난 자산이죠. 보면은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쫙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19년도에는 132억이고 20년도에는 136억인데 21년도에 한 3분의 1토막 53억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럴 경우는 횡령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본을 보면 여기 자본금이 초기 자본금 아닙니까? 그래서 자본금은 거의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주 변한다는 거는 뭐 이렇게 첨가했다는 건데, 하여튼 자본금은 거의 이제 변하지 않고 쫙 나가는 것이 좋고, 뭐 더 늘어난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 자본금보다 요 자본이 더 줄을 때 이것이 자본 잠식입니다. 근데 지금은 괜찮죠? 자본 잠식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잉여금이 점점 늘어납니다. 뭐 261억에서 468억에서 622억으로 이건 굉장히 그 위험 신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이걸 더 보는데 프리캐시 플로어
프리캐시 플로우는 투자 현금 활동은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로 나와야 되겠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찍히고 투자를 많이 할수록 건강한 기업이니까요. 그다음에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이익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건강한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은 약간 달라집니다. 그거는 좀 지금 살펴봅시다.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우량주를 골라내기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영업 활동이 플러스로 나오고 투자 활동은 무조건 마이너스가 좋은 거죠. 그 현금 활동은 플러스가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턴어라운드 할 경우는 재무 활동이 플러스로 나오고 투자 활동은 마이너스고 그다음에 영업 활동은 마이너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제표를 잘 보고 컨센서스를 보면서 또 그 사업 전망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기업은 재무 활동은 플러스고 영업 활동은 플러스고 그 다음에 투자 활동은 마이너스의 경우가 나오고 우량 기업일 경우는 재무 활동 마이너스, 투자 활동 마이너스, 그 다음에 영업 활동 플러스 이럴 경우가 많습니다. 딱 두 개만 보면 투자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써야 되고,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이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 재무 활동을 보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보통 마이너스가 더 낫겠죠. 어떻게 보면 하여튼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플러스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캐시플로우의 그런 방향을 이렇게 이제 건강하구나, 이런 상태이구나, 투자를 많이 하고 있구나,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좋구나, 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비율에 보면 여기 보면 유동 비율이 121.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18년도에는 그래도 괜찮았다가 19년, 20년, 21년에는 계속 그렇게 낮았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논문에 의하면 유동 비율에 따라 그 상장 폐지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러니까 유동 비율을 통해서 많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유동 비율이 높게 나왔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이 100% 이상이면 좋고 더 나아가 200% 이상이면 좋겠죠. 그 그러니까 유동 비율은 1년 안에 현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고, 당좌 비율 같은 경우는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걸로 보면 될 것이고, 부채 비율은 보통 100%에서 200% 나쁘면, 이번 200% 이상이면 위험한 거고요. 만약에 200% 정도, 저는 이제 100% 정도에서 200%까지는 인정해 주는데, 만약에 100% 넘어서 200%까지 이제 가면 유보율이 이 부채 비율보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채 비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당연히 또 ROE는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적어도 5% 이상은 되면 좋겠죠. 그건 이제 당연한 거고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뭐 컨센서스가 나오는 기업은 뭐 좀 1000억 이상은 거의 나오지 않고 좋은 기업만 아마 나올 겁니다. 컨센서스도 한번 살펴봐서 또 미래에 점점 전망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것을 볼 수 있고, 또 더 본다면 금감원에 들어가서 뭐 사업 보고서를 본 다음에 뭐 연역이나 또 뭐 작은 변동, 그런 자산 변동 같은 거 보고, 또 증권 동향인가요? 거기 보면은
뭐 유산 증자나 또 그것이 어떻게 그런 영역들이 사업 영역들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런 것도 살펴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워린 버핏은 여러 번 강조하지만은 워린 버핏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투자의 제일 1원칙은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투자의 제2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는 매우 너무 중요합니다. 솔직히 잃지만 않아도 그 시간을 얼마큼 더 갖느냐에 따라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잃지만 않아도 누구나 적어도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저는요 한 20살에서 30살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30살에서부터 40살까지는 열심히 돈을 모으고 또 투자 경험을 쌓고 장기 투자나 건강한 투자로 그때부터 또 40살부터는 한 10년 동안은 그 모은 돈으로 건강한 투자를 해 나갔을 때 그 적어도 한 10년의 그 투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 안에서 충분히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워린 버핏은 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평안하세요.